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원여고 2학년 1학기 중간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5의 세제곱근. 자, 이제 정의들을 얼마나 잘 학습했느냐. 제곱근과 관련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x를 a의 세제곱근이다 이런 형태의 표현을 쓰는 거죠. 제곱근 형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이렇게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실수가 이제 뭐 한 개에다가 허근 형태가 이제 두 개가 된다 이렇게 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없다라는 이런 말은 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 같은 경우는 그것부터 많이 공부했을 텐데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이렇게 되면 x는 루트 25 마이너스 루트 25 이렇게 나올 텐데 그죠? 제곱근 25라는 것은 요걸 읽는 방법이 제곱근 25죠. 이건 의미 제곱근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들은 이거 계산하면 이제 요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읽는 방법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이너스 8이 세제곱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이게 실수 자체는 이제 하나가 되겠고 허수 자체도 이제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만 써 있는 것은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81의 네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6의 네제곱근을 구하게 되면 그 중에 실수는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2라는 것은 16의 네제곱근 되는 거 이게 이제 맞는 항목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뭐 주어가 어떤 형태로 됐냐에 따라서 이제 표현 좀 살짝 좀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들이 좀 써져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 뭐 가볍게 조금 처리해야 되는 그런 뭐 이론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지수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지수함수가 쫙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수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5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밑이 0과 1 사이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했다 이런 뜻이 되겠고 뒤에 더하기 1을 했다는 얘기는 또 y축으로도 얼마만큼 1만큼 평이동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2를 지납니까? 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여기가 맨 처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0,1 이렇게 지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1 평행이동해서 이제 나중에 1 평행이동 이렇게 돼가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항목이 되니까 1,2 지납니까? 이걸 지금 물어본 거죠. 자, 물론 이제 주어진 식에 이제 대입해서도 알아보는 거니까 이건 이제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점근선은요, 원래 점근선은 y는 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점근선은 y는 1이 되겠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치역, 정근선에 나와 있으면 치역 1보다 크다 당연하죠. 정의역 실수전체, 실수전체 당연합니다. 자, x값이 증가하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점점 낮아져가고 있죠. 증가한다, 틀렸죠. 감소한다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문제의 이게 좀 틀린 거를 지금 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뒤에 식이 어떻게 평행이동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이 부분만 점검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로그함수 그래프를 또 주어지네요. 자, 주어진 그래프를 또 이제 앞으로 또 평행이동을 또 더 해야 되는 겁니다.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평행이동을 한 식을 좀 써보면 되죠. 그럼 로그 2에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 x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빼기 3 이렇게 돼 있는데 y축으로 b만큼 더하기 b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이동한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식을 비교해주면 요 가로 안쪽 부분이 자, 결정적으로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된 부분들이 마이너스 3이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뭐 a는 그러면 6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a는 6 되겠고 그 다음은 또 뭔가요? 마이너스 3 플러스 b 현 결과가 이 결과가 또 1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또 b 값은 또 4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자, 이런 형태의 식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근데 문제 또 무엇을 풀어요? 식을 좀 잘못 썼습니다. 쏘리입니다. 플러스 1인데 왜 갑자기 이게 3이 됐죠? 와, 그러면 이 값이 잘못된 건데. 허허허. 자, 그러면 이제 A 값은 너무 기본적으로 틀렸나 봅니다. 이렇게 지금 4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를 구해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순간 10이 보기에 안 보여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자,
주어진 식 평행이동에서 그래도 평행이동한 식 자체는 틀리지 않은데 왜 이랬을까요? 이렇게 좀 쓰고 뒤에 이제 이렇게 써가는 이 부분들만 즉 평행이동에 대한 표현만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뭐 그래프 설명도 아니고 가볍게 이제 평행이동식만 알아보는 거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이 120도인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호의 길이 L 이퀄 R 세타, 넓이는 이퀄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식이죠. 지금은 호의 길이만 딱 물어본 겁니까? 알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반지름 6 주어져 있고요. 세타, 세타는 이제 120도 주어진 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라디안 값으로 고쳐야 되겠죠? 120도는 3분의 2 파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4파이에서 끝난 건가요? 호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뭐 넓이까지도 가지 않고 그럼 공식 괜히 썼습니다. 호의 길이만 딱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뭐 120도를 뭐 라디안으로 고쳐가는 이 부분만 해결하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정수의 값을 구해달라. 로그 값이 정의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죠? 이 밑부분들이 0보다 커야 되겠고 밑부분은 그 다음에 1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6 진수 부분이 있는데 진수 부분도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 0보다 작다. 이제 범위가 나오겠죠. 인수분해 주는 거니까 뭐 곧바로 쓸까요? 그냥 1, 6 이렇게 써가는 게 좋겠죠. 범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a 값이 2보다 커야 되고요. 2보다 또 커야 되고요. 그 와중에 또 저 3이 되면 또 안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이걸 만족해주는 개수는 몇 개 있을까요? 여기 이제 4하고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라고 이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 진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점검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점수 주는 문제 계통해서 또 흔하게 또 많이 보는 그런 패턴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A의 2x승 값을 가르쳐줬는데 주어진 값을 구해달라. 근데 이제 주어진 값을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주어진 여기는 A의 2x승 가르쳐줬는데 x승, 뭐 3x승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뭐 대입이 좀 불편하겠죠. 아이디어를 좀 살짝 내서 분자 분모에다가 AX승을 이렇게 곱하기 하는 부분들을 처리해 가는 것이 이제 풀이의 힌트가 된다고 할까요? 수식을 좀 이쁘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A의 2x승이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A의 4x승 되고 여기는 A의 마이너스 2x승, 2x승 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3-1, 9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계산은 2가 되겠고 3분의 20, 27, 28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3분의 약분이 한 번 이루어져야 되겠죠? 약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14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3분의 14 이렇게 답해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아이디어 형태, 짝수 주어져 있는데 전부 이렇게 뭐 개수들이 홀수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분자 분모에 곱하기해서 짝수 형태의 식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또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함께 합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해달라. 지수 방정식의 형태가 됐군요. 5에 x-1 밑이 5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자 오른쪽 식도 밑이 5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루트 되어 있으면 2분의 1 제곱이 되어 있고 역수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자 이 곳에다가 또 다시 2x-3제곱 이렇게 처리가 됐다. 이런 것을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수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x-1 처리되면 되겠고 지수 부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x-3 이렇게 된 부분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2를 이쪽에 곱하기해서 2x- 처리해 주겠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4x는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은 4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간단한 문제. 뭐 밑이 똑같은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지켜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로그 2값, 로그 3 주어져 있는데 다음 값을
AB로 나타내달라. 뭐 로그의 성질들을 이제 얼마나 좀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표시해야 될 것은 밑이 10이 되니까 그러니까 밑변환해서 밑이 주어진 거하고 똑같은 형태를 좀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2하고 3 계통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5라는 것은 로그 2분의 10 이런 모양으로 가야 되겠죠. 로그 여기는 4 곱하기 3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꿔가겠고 4는 2 로그 2가 되겠고 더하기 로그 3 이런 형태가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 마이너스 a 2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풀이가 다 진행되는 거겠죠. 자, 가볍게 1번 문제로 1번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밑변환하는 부분들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밑변환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밑이 이제 10인 형태로 좀 바꿔가야 되겠죠. 이 부분만 처리되어 있다면 그 다음은 또 이제 뭐 로그 성질들에서 이제 표시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로그 연산하고 이제 연결돼가는 거니까 무난한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부등식, 로그 부등식이 되네요. 로그 부등식. 자, 로그 부등식 그러면 먼저 진수 부분부터 살펴야 되죠. 2x-3 0보다 커야 되겠다. x-3 0보다 커야 되겠다. 그러면 x가 3보다 크다는 부분들이 공통 부분인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고, 그러면 2x-3 되는데, 자, 여기 부분도 올라가서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x-3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밑이 또 3분의 1. 부등호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항목까지 좀 꼼꼼하게 좀 따지면 이제부터는 좀 별 문제 없죠. 자, 전개 열심히 들어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처리됐고 작거나 같다 2x 마이너스 3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다 끝났죠. 인수분해 2, 6, 1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 6 해서 범위 표시를 쫙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어디서부터 크다? 3보다 크다 이런 형태에서 이제 이쪽 부분을 표시해야 되겠죠. 자, 글이 됐을 때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모든 자연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는 4하고 5하고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자연수 그러면 4, 6 더하기니까 10이니까 정답은 15 해서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 부등식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좀 많은 거죠. 자, 먼저 진수 부분에서 범위 구해가는 부분 결론 좀 나와 있고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서 씩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밑에 따라서 이제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부등호가 바뀌느냐 이런 부분, 자, 이렇게 좀 고려해야 될 항목들 됐습니까? 자, 이런 항목 체킹만 잘 하게 되게 되면 뭐 식 자체에서 지금 괴롭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 과정은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A 값의 범위 주어져 있을 때 로그 A와 로그 루트 A의 값이 정수이면 A 값은 된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자연수에 대해서 MN에 대해서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자, 로그를 취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주어진 범위를 로그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럼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되겠군요. 그럼 로그 A하고 로그 루트 A 이 부분은 A의 2분의 제곱이니까 2분의 로그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분의 3 로그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되겠다? 정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로그 A 범위가 되는데 2분의 로그 3 A라는 얘기는 그럼 2분의 3 로그 A의 범위를 구해가면 되죠. 자, 2분의 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2분의 3.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2분의 15가 되는 숫자가 되겠고 여기는 9가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까? 됐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2분의 3 로그 A. 자, 이 사이에 해당하는 정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7.5보다 큰 거니까 이제 8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 A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기를 해주니까 3분의 2, 8,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A라는 것은 10의 3분의 16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얻어진 것 같습니다. 자, 10에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mn 값이 이제 전부 다 얻어진 거죠. 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n 값이 3이 되고 m 값이 그러면 16 이렇게 처리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m 더하기 2n을 구해달라. 살짝 또 변형을 했습니다. 그럼 16에다가 또 6을 또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22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부등식이랑 이제 방정식 개념이랑 이렇게 좀 결합시켜서 또 약간 또 찾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범위 표시해주고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을 알아봐서 자 이렇게 최종 해당하는 범위, 그에 해당하는 또 숫자를 찾아가는 절차까지 조금 연산이 좀 가미된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값, A값이 0보다 클 때 주어진 값이 루트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지수 파트 부분에 이제 생긴 모양들 특징을 A의 2분의 1제곱 이런 부분이 특징이니까 요걸 이제 X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봐서 문제의 특징을 좀 파악해 가야 되겠습니다. X 빼기 X분의 1 이런 결과가 루트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 마이너스에 플러스. 자, 그렇다면 먼저 X 플러스 X분의 1 형태들을 좀 유도해내야 되겠죠. 자, 제곱 과정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곱셈 공식에서 플러스 4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 플러스 4에서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더하기 x분의 1 이 계산 결과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좀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수 파트니까 양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이제 곱셈 공식만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값 대입해 주니까 27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이제 곱셈 공식 처리해 주는 거니까 18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좀 치환에 의해서 문제 형식,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형태구나, 이런 형태구나, 이런 판단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플러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1 값이 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서 중간에 이게 연결고리가 되가는 이 식이죠. 이걸 좀 떠올려서,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다 이제 고1 과정이 이제 곱셈 공식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떠올려서 값을 구해가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곱셈 공식이랑 연결시켜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식 형태를 파악해 본 그 과정이 전체적인 이제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에서 넓이의 최대값,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습니다. 둘레의 길이 부채꼴, 부채꼴을 만들어 보면 되죠. R, L, R, 그다음에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R 플러스 L이란 이런 부분들이 이제 16해서 이제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공식은 L 이퀄 R 세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S는 이퀄 2분의 1 RL 이렇게 돼 있고 2분의 더하기가 아니라 같단데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둘레의 길이하고 관련됐으니까 여기 넓이 부분들은 2분의 1 RL 여기 요 형태를 쓰면 되겠습니다. L 부분에 이제 16-2R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간단한 2차식이 얻어지죠.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8R 이렇게 얻어지는 거니까 자, 2차 함수 그러면 R이 얼마에서 4에서 이렇게 되면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를 물론 이제 대입해주면 되면 16, 30이니까 16해서 최대값 16 되겠고요. 그 다음 R이 4란 이야기는 4를 여기다 대입해주니까 L이 또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알아보게 되면 L은 8이 되고 R은 4 되니까 세타 처리되는 거니까 세타가 또 2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세타가 2, 반지름은 4, 최대값은 16 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최대값 16하고 세타 2하고 더하기해서 정답은 뭐 18을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부채꼴과 관련되는 문제풀이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은 이제 뭐 둘레의 길이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식이 좀 얻어져 있는 거고요. 공식은 요렇게 나온 이 부분들이니까 요 사이에서 뭐 어떻게 이제 꽁짝꽁짝 잘해서 풀어가느냐 이런 거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세 개의 숫자 x, y, z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대소를 비교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z가 일단 눈에 확실하게 좀 잘 들어옵니다. 로그 2에 3 이렇게 되어 있고 자, 4라는 것은 2 이렇게 튀어나가면 되니까 2 곱하기 로그 3에 2 처리가 되는데 자, 이 부분 이제 밑변환까지 보여드릴까요? 2는 이제 좀 미리 좀 끄집어내 놓고요. 로그 2에 3, 로그 3, 이렇게 써야 되겠네. 로그 3, 로그 2 이렇게 이제 밑변환을 해서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약분해서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답이 2 되는. 자, 이 부분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온 거고요.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비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1 더하기 돼 있고 로그 3에 8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로그 3에 3이 1인 거겠고 로그 3에 9가 되니까 2와 이 사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략 2점 이렇게
얼마 되는 이런 형태가 y값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 와 이렇게 대략 비교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가요? 그러면 x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주어진 부분 6이 되어 있고 여기가 로그 4에 자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나누기 들어가니까 3분의 9니까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래 됐을 때 우리는 미터고 진수를 바꿔서 3에 로그 4에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냥 요 값이 1보다 크거든요. 그럼 이제 지수함수를 좀 우리가 좀 떠올리게 되면 이제 3의 x승 이런 형태를 했을 때 우리가 0이 될 때 1이 되는 거고, 1을 대입해주면 무조건 3이 나오는데 지금 지수 파트가 1보다는 좀 큰 값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결과가 이 전체적인 3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하나는 숫자가 2였고 하나는 2. 얼마, 하나는 3보다 큰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꾸로 되는 거네. x가 제일 크고 z가 제일 작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z가 제일 작고 x가 제일 큰 거니까 4번에 있는 건가요?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들 뭐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값들을 좀 구해가는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거죠. 각각 값들을 대략 얼마인지 좀 알아서 비교해가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외부 자극의 세기를 I, 감각의 세기를 S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극의 세기가 600일 때 0.7이다. 감각의 세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대입해서 연산을 좀 하는 거죠. 자, K에다가 로그 해서 얼마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600을 좀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0.7이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로그 6 값이 계산되어 있으니까 뭐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6 곱하기 100 되는 거니까 6은 0.8로 계산되고 100은 2로 풀이가 되겠죠? 그럼 0.7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K라는 것은 이것이 2.8이니까 2.8분의 0.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28분의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4분의 1 이런 형태 정도 나오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극의 세기가 6000일 때의 감각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또 역시 대입해서 K 로그 6,000 이렇게 한 결과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건가요? 그러면 4분의 1을 대입해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로그 6은 0.8이라고 했고 1000은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3.8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9 그러면 어떻게 돼요? 0.2918 1 남는 거니까 250 이렇게 처리 되겠죠. 0.95 해서 계산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또 낯선 형태의 식들이 또 제공되는 건데 뭐 외부 자극, 감각의 세계, 뭐 관계를 우리가 이런 관계까지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자, 근데 이제 식이 좀 주어져 있으니까 식에 이제 열심히 이제 우리는 대입해서 관계식 구하고 우리가 이제 또 역시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한다 이런 패턴이니까 좀 이상한 형태 우리가 이제 별로 그러니까 인연이 없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대입해서 연산을 정확하게 잘 해가야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사실 로그 함수, 역함수는 지수함수가 되는데 두 점 만난다. 만나는 좌표를 우리가 풀 수는 없거든요. 자,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이용하면 우리가 y는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게 되면 자, 이제 좌표가 대칭해서 이제 이런 형태가 그려져 가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럼 x 좌표가 0이라는 얘기는 y 좌표도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x 좌표가 지금 그냥 좌표를 써도 되겠죠? x좌표가 0이다 그러면 y좌표가 0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다 그러면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y는 equal x 위에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열심히 대입해서 풀어가는 분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로그 3에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m 처리가 되겠고 n 한 결과가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2를 대입해주면 로그 3에 2 마이너스 m 더하기 n 이렇게 한 결과는 또 얼마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빼주면 되겠습니다. 빼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로그 3에 2-m 빼기 로그 3에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럴싸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로그 3에 이제 나누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호를 좀 이쁘게 바꿔서 m-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m분의 m-2 계산 결과는 3의 제곱 9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9m은 이퀄 m-2 처리된 거니까 8m은 그러니까 m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m값을 구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n값도 구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쓰게 되게 되면 로그 3의 4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n 제곱
n제곱은 4분의 1 처리되는 거니까 3의 n제곱은 4 해서 3의 n제곱이 4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값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값 계산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되어 있고 3의 n제곱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4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는 15를 계산해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함수 관련 문제가 되는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y는 equal x 서로 이제 대칭 관계가 있어서 교점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x좌표, y좌표가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좌표 개념이니까 이 부분들을 대입해서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 놨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 푼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이제 관련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y는 equal x 대칭 관계에서 역함수 부분을 처리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이번엔 지수함수가 되었습니다. 지수함수 그래프와 y는 5가 만나는 점이다.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대략 그리면 되겠습니다. 밑이 1보다 크다 그려져 있고 루트 5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좌표를 a다라고 좀 주어져 있는 건가요? 그럼 이제 a의 x승은 있고 루트 5 이걸 좀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라는 값은 로그 a의 루트 5에서 그럼 a점 좌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나왔습니다. 그 다음 b점 좌표는 6이라는 좌표가 이쪽에 이제 b가 이렇게 있어서 6,0가 돼 있는데 문제가 뭐가 되겠죠? OA하고 AB가 서로 수직이 된다? 수직 이런 거면 이제 기울기를 좀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수직. 알겠습니다. 그러면 OA의 기울기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로그 A의 루트 5분의 루트 5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AB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6에서 빼기 로그 A의 루트 5 그렇게 되면 0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마이너스 루트 5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울기를 구했는데 자 수직이다.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잊으신 거 아니죠?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이 좀 복잡해졌는데 로그 a의 x 이거를 잠시 좀 치환해 놓겠습니다. x라고 치환해서 x 그다음에 6-x 이렇게 좀 곱하기 한 거죠. 곱하기해서 오른쪽으로 이항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곱하기면서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5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된 건가요? 그럼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이퀄 제로 5 깔끔하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로그 a의 루트 5 이 부분이 한 번은 1, 로그 a의 루트 5 이 한 번이 5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가 루트 5다가 나오는 거겠고 a의 5제곱이 루트 5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a 값은 한 번은 5의 2분의 1제곱이 되겠고 이 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제곱에 5분의 1제곱이니까 10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 값을 두 개 얻어내는 아이고 여기 부분을 이제 이게 a라고 또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5에 이렇게 써지는 그런 형태로 구했습니다. 되셨죠? 두 개 구했는데 a 값을 또 곱을 구하라고 했나요? 그럼 곱을 또 구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a의 2분의 1제곱에다가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의 10분의 5, 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의 5분의 3제곱 약분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a의 5분의 3제곱 있어야 됩니다. 5분의 3제곱 됐죠? 자, 5분의 3제곱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비슷해가지고 자, 처리해가는 문제 형태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이제 이렇게 구해서 저 좌표가 나왔고 기울기들을 이제 이렇게 좀 구해서 이제 방정식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 풀어라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치환해서 한 부분들 센스 있게 좀 대체했습니다. 이해되죠? 자, 센스 있게 좀 치환해서 좀 하니까 가볍게 좀 처리되는 거였으니까. 자, 식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겨우 기울기 정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연습장 딱 펴고 식을 써가면서 자꾸 시도를 좀 많이 해보면 여러분들도 실력이 쭉 쌓여가면서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값을 구하십시오. 라면서 연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의 4제곱 이런 건 좀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가 되겠군요. 4제곱 하니까 짝수니까 이건 3의 4제곱하고 이제 똑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5의 4분의 1제곱 그래서 지수법칙 형태로 처리해줬고요. 2의 12제곱 거기에 이제 루트가 되어 있고 또다시 루트가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된 거죠. 자, 이 부분은 3의 1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죠? 6분의
12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계산되겠습니다. 그러면 3 더하기 4 해서 계산 결과 7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분리 가능하죠. 자, 그 다음은요. 와, 로그 계산해야 되는데 밑이 3에 로그 3에 2 이거 계산 안 됩니다. 로그 3에 64 계산 안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밑이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밑변환을 좀 통해서 2에 64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64라는 것은 2의 6제곱이 되는 건가요? 그럼 한 번 더 쓰게 되면 2의 6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6 로그 2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잘 밑하고 진수 같아지면은 이 부분은 1 돼서 계산 결과 6이 됩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5에 8분의 6제곱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됐습니다. 나누기는 빼기 해서 곱하로 써도 되겠죠? 5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8분의 6 4분의 3? 그럼 이건 같으니까 5에 0제곱 되는 건가요? 그럼 계산 결과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간단한 뭐 지수법칙 좀 이해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 설명 잘 이해됐죠? 가볍게 맞추고 넘어갑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정의역 주어져 있고 지수함수 그래프 딱 돼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 패턴을 봐서는 밑이 3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 경우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이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최대 최소를 구하라. 뭐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제 큰 결과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3에 2를 좀 대입해주면 몇 제곱이 됩니까? 3에 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빼기 되겠고 그러면 27 마이너스 1 처리해서 최대값 25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그 다음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에 몇 제곱이 됩니까? 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1 마이너스 2 처리해서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간단한 지수함수니까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테이블만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또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x값, y값이 주어져 있고 관계식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는데 구해야 될 이 부분에 있는 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구해야 될 값이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 밑에 세제곱 되면 3분의 1 이렇게 이제 역수를 좀 나가는 거죠. 로그 2의 a 되겠습니다. y지수도 y분의 이렇게 좀 나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패턴적으로 똑같은 거니까 3x 이렇게 나가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b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로그 2의 a가 나오는데 로그 2의 a가 아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x? 오호.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3y분의 x가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3x분의 y 이런 패턴인걸요. 그럼 이제 통분해서 좀 처리해 볼까요? 3xy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형태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진 거네요. 자, 그런데 이제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 관계식은 좀 잘 처리해서 살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7xy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3xy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7xy 이렇게 좀 바꿔 써놓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소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6분의 7 이렇게 돼서 깔끔하게 답 처리되는 그런 형태군요. 알겠습니다. 역시 문제는 이런 좀 감각입니다. 주어진 식 부분들 정리가 좀 잘 안 된 상태에서 위에 관계식 주어져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풀어가는지 좀 정리를 하자. 정리를 이제 여기까지 쭉 다 한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대입하는 이런 센스 있게 좀 처리한 부분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어진 부분하고 매치업이 딱 돼가는 부분들을 발견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식 다루기를 좀 이렇게 여러분이 할 때 서로 이제 연관성 있는 분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 좀 생각해 가면서 학습했다면 무난히 처리되는 건데 너무 이제 맹목적으로 산수해서 이제 이런 관계가 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설명해 준 부분들 참고해 가면서 평상시에 연습할 때도 식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이렇게 살펴가면서 하는 연습들이 좀 해보면 좀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여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도시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불행하군요. 30년 만에 4배가 되었다. 어떻게 될까요? 각각 매년 몇 %씩 증가했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맨 처음 일정한 양이 있을 때 일정한 비율이라면 이렇게 비율을 곱하기 주면 되겠고 늘어난다니까 합치게 되면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겠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일정한 비율 또 늘겠고, 둘을 또 합치게 되면 1 플러스 R의 이제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쭉 가게 되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 이런 패턴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0년 만이다. 그러니까 A의 1 플러스 R의 이제 30제곱이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맨 처음 양의 몇 배가 되었다. 4배가 되겠다. 이렇게. R은 소거가 되는 거니까 가볍게 이런 형태의 식이 좀 얻어져 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좀 값을 구해야 되니까 로그를 취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주어진 이런 식에다가 이제 로그를 취해서 30 로그 1 플러스 R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로그 4는 2 로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로그 2 값을 주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0.3에 0.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이제 로그 1 플러스 R 이 부분들이 30분의 0.6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10분의 0.2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0.02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부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이렇게 다 주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 플러스 R 부분이 1.05 이렇게 처리되니까 R 값이 0.05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몇 퍼센트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5%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대부분 이런 낯선 문제 형태들에서 지난번 앞쪽에서 좀 활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감각의 세계 이런 문제 형태일 때는 식이 주어지는데, 자, 식이 주어지지 않는 형태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난다 혹은 뭐 일정하게 줄어든다 해서 이 식 세우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평상시에 연습을 해서 스스로 식을 세워가는 이 부분들이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일반적으로 이 부분들은 원래는 이제 뭐 반감기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문제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식을 우리 스스로 좀 세워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니까 맨 처음 이 유도해 가는 과정 부분들 학습 정확하게 잘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능력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수원여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해설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제가 해설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학습에 좀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